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고압 275호 나영석 피고인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검찰 측 192-107번 팀, 다 팀입니다. 1번, 2번, 3번 분 검사님 다 나오셨고요. 변호인 측의 192-187번 팀, 1번, 2번, 3번 다 나오셨습니다. 형사재판 문제. 사건 1. 사실관계 및 진행 상황. 피고인 나영석이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 나인틴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검사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하였다. 이 사건 업소에는 음향시설, 특수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DJ는 음악을 틀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홀 중앙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경찰관들에 의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적이 있으나 검사로부터 단속 당시 사진의 영상이 흐려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있으나 촬영한 영상이 수록된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 사진, 수사 보고, 수사 결과 보고, 의견서에 관해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들어 동의하지 않았다. 사건 2. 사실관계 및 진행 상황. 피고인 나형석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의사 등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노인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차성원에게 노인 요양병원 설립 자금으로 6억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차성원은 이를 받아들여 요양병원 운영 수익금을 매월 정산하여 그중 30%를 받고 투자금에 대한 보장책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및 토지에 관해 8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받기로 약정하였다. 차성원은 출자금의 일부로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형식적인 발기인 대회에서 이사로 소개되었으나 투자금에 대한 보장책으로 제공받기로 한 담보 문제와 관련하여 불화가 발생하였다. 차성원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성원의 약정 파기로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차성원은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병원 설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본인 계좌와 배우자 이민정의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약 2억 7천만 원의 돈을 전액 인출한 뒤 개인의 대출 원리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차성원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차성원은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성원과 대질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차성원 모두 피고인과 차성원의 사이에 노인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어떠한 처분 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둘 다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한 노인 요양병원 사업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추가 문제. 피고인 나영석의 횡령죄와 관련하여 재판부가 바뀌어 공판 절차가 갱신되었고 재판장이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중요 사항의 요지를 알리고 물으니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차성원은 공판 절차가 갱신되기 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증인 신문 도중 차성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여 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였고 피고인의 퇴정 이후 이루어진 반대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출석 상태에서 나머지 신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증인 신문 기일이 속행됨에 따라 피고인과 차성원의 약정 내용, 차성원이 노인병원 설립에 관여한 정도 등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속행된 증인 신문 기일 이전에 피고인과 차성원은 합의를 하였고 차성원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만을 제출한 후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이후 연락이 끊어졌으며 증인 구인 영장도 행방을 알 수 없어 집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공판 조서 중 차성원의 진술 기재 부분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차성원에 대한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 먼저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쌍방이 각 2분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말씀하세요. 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사기관의 출입 및 촬영 행위는 임의수사로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판례는 영장이 필요 없는 촬영에 대한 요건으로서 범죄의 현행성,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촬영 방법의 상당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촬영의 경우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한 수사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횡령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 기일 당시 수차례 욕설을 하여 적법한 퇴정 요구에 따라 퇴정한 것은 스스로 반대 신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증거는 모두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증거 능력을 갖는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 보건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동업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1억 원은 특정물인 금전입으로 타인 소유 재물이며 설령 동업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급여자에게 남아있어 타인 소유 해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횡령죄에 있어 명문의 규정상 신인관계의 보호 가치성은 구성 요건이 아니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사실상 위탁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변호인 측이 생각하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변호인 측 변론의 요지 진술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이 사건 경찰관들이 수사 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여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영장을 요하는 강제 수사에 해당하므로 수색 및 검증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영상들을 촬영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점, 위 영상 촬영 행위는 긴급성 및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차성원 사이 계약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차성원과 피고인 사이 조합관계 및 합의관계를 전제로 한 검사 측 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 가사 피고인과 차성원 사이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 이 사건 금원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추가 쟁점인 증거 능력에 대하여 차성원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차성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다음 공판조서에 변경 또는 이의할 것이 없다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진술한 것은 이미 증인이 공판정에 출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인이 공판정에 출석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책문권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변론의 차성원의 증인 신문 조서의 진술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312조 제4항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것이고 314조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변호인 측에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변호인 측 변론 요지서와 다른 주장이어서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변론 요지서하고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 이 법정에서는 구술로 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이고 또 변론 요지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오늘 변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갑자기 검찰 측에서
그 변호인 측이 다른 주장을 하니까 그걸 준비할 시간은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런 점은 우리가 함께 다 감안하고 고려하고 또 그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쟁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검찰에게 예측하지 못한 그런 그 준비 뭐 이런 불공정한 재판 진행 뭐 다음 길로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자, 검찰이 먼저 상세하게 검찰 측의 논리에 따른 유죄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측은 이 사건 경찰의 출입과 촬영행위로 나누어 출입행위와 촬영행위 모두 각 임의 수사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 사건 출입행위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그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출입은 영업 장소였고 공개된 장소였으며 영업 시간 내에 출입하였고 영업의 자유가 크게 침해된 점이 없어 임의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촬영행위가 임의 수사임을 주장하겠습니다. 촬영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범죄의 현행성,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촬영 방법의 상당성이 갖추어졌다면 영장 없이 촬영을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이루어졌던 증거물에 대해서 수사인 압수수색과는 달리 촬영의 경우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수사의 특성이 있으므로 그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다른 수사보다 더욱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변호인 측에서는 이 사건 영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피고인 측은 예전에 그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만약에 수사기관 측에서 기본권 침해가 덜 적은 방법이 목격자 진술 등으로 해야 한다면은 그 식품위생법 사실의 특성상 목격자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 목격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피고인에게 불법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그 피고인이 영업을 그만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긴급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이 현실적으로 금방 제거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긴급성이 어렵다고 했으나 이 사건 음향시설 중에 천장형 스피커가 있습니다. 천장형 스피커는 물론 긴급하게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천장형 스피커만 가지고 식품위생법 사실의 그 위반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그 별표에 조명 시설 등을 갖추고 춤을 추게 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천장형 스피커뿐만 아니라 다른 조명 시설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촬영 행위 역시 대법원이 제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적법합니다. 네, 다음은 횡령의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증거들은 제2회 공판 조서 중 차성원의 진술 기재 부분 및 차성원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 각 진술 조서입니다. 그러나 먼저 공판 조서는 변론 절차가 갱신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11조가 아닌 315조 3호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차성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는 적법 절차와 방식, 실질적 진정 성립, 특신 상태가 인정되므로 이 또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문제되는 증거는 경찰 피고인 신문 조서인데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 여기서는 반대 신문권에 대한 요건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반대 신문권의 요건은 반대 신문권의 기회만 부여되는 것으로 족하며 이를 실제로 행하여질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서 수차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적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퇴정 요구를 받고 퇴정한 바 스스로 반대 신문권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퇴정한 후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정하였으므로 증인 신문이 이미 실시된 후에 반대 신문권 기회가 부여되었음이 아주 명백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3회, 4회 두 번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이의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차성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도 인정됩니다. 이러한 증거 능력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 논거로 첫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동업 관계가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때 성립하는 바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재물일 것을 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의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동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첫 번째로 피해자는 의료생업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에서 조합의 이사로 소개된 바 있는 점, 둘째, 임대차 계약 및 인테리어 계약 체결 시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금전을 송금한 점, 셋째, 임대차 및 인테리어 계약 체결에 상대방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그 대상으로 하여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을 통해 이 사건의 동업관계가 인정됩니다. 네, 또한 불법 원인 급여는 여전히 타인 소유 재물의 해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불법 원인 급여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반사적으로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검사 측은 판례 변경에 대한 제언을 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불법 원인 급여는 물권적 청구권까지를 제한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급여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반사적 소유권 기속론을 원용하여 수익자에게 소유권이 기속되므로 수익자의 횡령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법 746조는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와 효력을 달리하는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권까지를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을 넘어선 해석이므로 급여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불법 원인 급여를 횡령죄 객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법성이 동일한 수익자에게 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불법 원인 급여의 수익자이므로 타인 재물 보관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신인관계의 보호가치성이 없는 위탁관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나 저희 검사 측은 이에 대한 판례 변경을 제언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보호가치성의 요건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명문을 넘는 해석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 피고인 사이에는 사실상의 신인관계가 인정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원인 급여는 작물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물도 객관적 성격이 재물에 해당하므로 작물에 대하여도 재산범죄가 행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작물에 대한 재산범죄와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횡령죄는 범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 자체가 불법성을 띈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비록 이득자에게 급부된 재물이 불법한 원인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급여자와 이득자 위탁에 의한 신인관계는 형법적으로 보호해줄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횡령의 점은 유죄에 해당합니다. 전부 마치신 건가요? 아니면 하시다가 중간에 좀 잘린 건가요? 좀 잘렸습니다. 그래요? 네. 이따가 다시 주장할 수 있는 짧은 시간 있을 때 그때 네, 추가로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 변호인 측 변론 준비하신 것 하십시오. 네, 경찰관들이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여 증거를 수집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한 강제 수사에 해당합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여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피고인의 영업의 자유와 피촬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멸시적 의사에 반하여 영업을 방해할 정도로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영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신이 언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이 영업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촬
피촬영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증거 없음으로 혐의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원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정과 또한 그러한 요구 때문에 긴급성의 증거 수집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검사 측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사진 촬영을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오히려 피촬영자 개개인을 식별할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촬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사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권 침해 정도가 강하여 강제 수사에 이를 정도라고 보아야 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경찰관의 영상 촬영 행위와 같은 경우 타인의 주거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수색 및 검증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경찰관들은 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경찰관들의 증거 수집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는 영장주의를 잠탈할 의도가 엿보이는 사정들 역시 있으므로 이는 위법한 강제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경찰관들의 촬영 행위는 판례가 제시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판례는 수사 목적 촬영 행위에 대해서 현재 범행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진 직후이고 증거 보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검사 측도 역시 제시하듯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다른 별도의 증거 수집 방법이 있었고 업장의 특성상 검찰이 이미 혐의 사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였다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이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고 역시 이 사건 경위를 보게 되면 영장 신청을 검사에게 하였다가 검사가 영장 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수색 및 검증에 이르게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당성과 관련하여서도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는 관리자가 따로 설정되지 않은 장소이지만 이 사건 업소는 관리자가 따로 있어서 기본권이 침해된 대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통상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불분명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서 판단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피고인과 차성원 사이 조합 관계가 있었다는 검사 측 주장은 부당합니다. 먼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강행 규정에 해당하고 이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 사건 사업은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피고인이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받는 약정은 의료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과 차성원 사이 조합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만약 노인요양병원에 관한 공동사업 약정이 있었다면 이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차성원 사이 조합관계가 성립하여 이 사건 투자금이 합의에 속함을 전제로 한 검사 측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또한 가사 피고인과 차성원 사이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익명조합의 실질을 가질 뿐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업이사가 없었고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차성원은 이후 설립될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에 대하여 권한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 관련 계약이 피고인 명의로 체결되는 등 대외적 사무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에 관련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 배우자 명의의 은행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차성원 사이에 피고인이 차성원의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약정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투자금은 피고인의 개인 사업에 대한 투자금에 불과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사 측은 차성원이 업무의 일정 부분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은 형식적인 관여에 불과하였고 또한 이는 해당 사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 이 사건 투자금은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차성원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하여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투자금 공여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사업은 강행 규정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그 불법성이 중대하고 반사회적이어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불법 원인급여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결과를 복구하려는 자에 대해 법적 보호를 거절하여 법적 정의를 유지하는 취지로 판례는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복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상을 밝히며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도 불법 원인급여에 대한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권
일반적 청구권의 기한, 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제746조의 취지를 형해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입니다. 검사 측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차성원은 이와 같은 불법적인 사업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공여하였고 차성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으며 소유권이 반사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여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금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소비하였다고 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공판조서 및 각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퇴정함으로써 스스로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반대 신문의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강제로 퇴정당한 것은 사실이나 그 퇴정 자체를 반대 신문의 포기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이나 의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사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놓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문권의 포기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은 이전 기일의 사정 및 차성원과 이미 합의까지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할 때 추후에 차성원에게 다시 반대 신문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 각 조서들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 중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서 전문법칙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는 피고인과 차성원의 약정 등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검찰 측 아까 쭉 의견 말씀하시다가 좀 중단된 부분과 그다음에 변호인 측이 방금 지적했던 점에 관해서 추가로 반박하고 싶은 부분 함께 모아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이미 한 차례 청구한 적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영장주의를 잠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법 절차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고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 사건 영업소는 조명시설이 갖추어지고 매우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피촬영자들의 개개인은 매우 어두워 개개인의 식별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이 위법한지 여부는 당시 체포나 수색을 하는 경찰관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위법 행위가 목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히 경찰관으로서는 영업소에 출입하고 촬영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희 측의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 사건 피고인은 만약 경찰이 목격자 진술 등으로 다른 조사를 하였다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러한 수사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목격자 진술 등으로 다른 수사 방법으로는 도망갈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하여 저희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영업소에 관리자가 있는 장소임은 인정하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 과연 관리자가 있다라고 해서 경찰관이 출입에 대한 영장 없이 출입하는 것이 과연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는 결국에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임의 수사인지 강제 수사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영업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임의 수사이든 강제 수사이든 기본권의 침해는 어느 정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것이 현저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강제적인 물리력이 사용된 적이 없었고 단지 영상 촬영을 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영업의 자유가 현저하게 침해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횡령의 점에 있어서 동업관계가 부정된다라고 하셨는데 판례의 입장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간접 사실로서 추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거액을 투자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는 아무런 투자에 대한 문서나 근거 등을 만들지 않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받거나 이사로 소개되기도 하는 점 등을 비추어서 충분히 동업관계로 추단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반대 신문권의 실질적 보장을 얘기하셨지만 이미 피고인이 퇴정한 후에도 변호인은 재정을 하고 있었고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 후에 이 사건 공판기일이 종료되었으므로 변호인이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피고인의 실질적 반대 신문권은 부여되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아까 주변론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자면 이 사건 횡령죄에 있어서 신인관계의 보호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명문을 넘는 해석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 조각 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 행위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며 사회 안전과 범죄 예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형법으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법익을 수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유책을 따져 형법 명문의 규정을 넘는 해석은 피해자의 법익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므로 지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횡령죄의 보호가치성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명문의 규정을 넘는 해석은 결국 급여자에 대한 보호를 미흡하게 하고 또한 급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측에서는 불법 원인 급여의 소유권이 민법 746조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렇듯 민법과 형법의 통일적 해석을 요하면서 오히려 통일적 해석에 따른다면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은 전통부터 민법에서 따로따로 다른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746조에 있어서 이런 역할과 그 근원이 전혀 다른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권까지 746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사 측에서는 횡령의 점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고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의 점 또한 유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보시죠. 검사는 이미 영장을 신청한 바 있어 영창주의 잠탈의 의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영장을 신청한 바 있고 이것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영장주의 잠탈의 의도가 더 강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 사실과 같은 영업 행위를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으며 또한 이 사건 경찰관들은 영장 신청이 반려되자 영장 없이 수색하여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지극히 의도적으로 자신이 경찰관임을 속이고 출입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자체의 위법성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촬영행위 당시 즉시 촬영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의 영업행위는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는 판례에서 증거 수집 목적의 사진 촬영의 긴급성을 인정한 회합행위 등과 같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과는 긴급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 경찰관들은 현장에 임장하여 진술을 확보하거나 수색이나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계획적으로 이 사건 업소에 비밀리에 잠입하여 촬영 행위를 한 것이므로 긴급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촬영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단순히 이곳이 다소 어두운 곳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촬영자의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아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촬영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이곳은 화려한 조명 시설을 갖춘 곳이었고 이미 과거에 사진이 흐릿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처분까지를 받은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손님들을 찍을 의도나 그런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수집된 증거들의 위법성이 중대함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인의 횡령의 점과 관련한 검사 측 주장이 부당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보호가치 있는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판례가 사실상의 위탁 신임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차고 송금 등이 있는 경우 등의 사례와 같이 민사상 유효한 위탁 신임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에 대한 위탁 신임 관계를 보호하는 횡령죄의 특성상 위탁 신임 관계를 요하는 것은 기술되지 않은 구성 요건으로 마치 절도죄에서 불법 영득 이사를 요하는 것과 같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며 검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현행 판례가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은 불법 원인 급여의 반환을 금지하는 민법 제746조에 대해 수익자에게 반사적으로 소유권이 귀속하게 된다는 기존의 민사 판례의 입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익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기존의 민사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만일 검사 측의 주장처럼 불법 원인 급여의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면 불법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급여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배제하려는 민법 제746조가 불법 원인 급여를 규정한 취지가 형해화되는 것이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 측에서는 계속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언급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금전의 반환이 문제되는 이 사안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사건 공판조서와 각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이 사건 반대 신문이 이루어질 당시에 변호인이 제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충분히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이 되었는지는 변호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의 요소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당 공판 기일에 이미 이루어지던 재판장에 의한 반대 신문을 중지하고 다음 기일로 연기하고자 판단하였던 방해 재판부의 판단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 변호인이 있음에도 부족하였다는 판단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굳이 다음 기일에 사성원을 소환해 가면서까지 반대 신문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변호인이 제정하였다는 이유로 충분히 보장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재판부가 양측에 좀 묻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변호인 측에 먼저 좀 묻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검찰 측에 묻는 것으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인 측이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해서 이것이 강제 수사로서 영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강제 수사와 임의 수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 어떤 기준 때문에 어떤 기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강제 수사라고 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걸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네. 변호인 측에서는 강제 수사와 임의 수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는 검사 측에서는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 여부를 염두에 두고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판례 입장, 특히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가 문제되는 사안들에서는 해당 행위가 정말 임의성이 인정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거듭함으로써 대법원 역시도 강제 수사와 임의 수사는 실질적으로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하고 강제 수사, 임의 수사 판단 기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보았을 때는 강제 수사와 제가 방금 원용한 임의성과 관련된 판례들에서는 사실은 뭐 현장 동행이 문제되는 경찰관 직무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현장 동행이 과연 임의성 이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물리적 강제력만을 행사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그러한 어떤 피수범자의 임의적인 행동이 정말 그 사람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고려 없이 단순히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 여부로만 판단을 하게 된다면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가 없어 강제 수사라고 볼 수 없고 강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기본권 침해가 판단 기준이라고
했다고 보고 또 기본권 침해 정도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했는데 본인들은 아까 이야기를 할 때 침해되는 기본권을 그 영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손님들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관이 이 영업장에 들어간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 그러면 이 경찰관 영업장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것 자체도 지금 강제 수사인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에 따라 조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만약에 이것이 행정 조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라고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경찰관임을 제시하는 등의 신분 제시 의무가 있었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 이 전제 사실은 기본적으로 수사 자료를 증거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전제하에서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사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다만 뒤에 있는 후속 처분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기본권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저희가 파악하는 상당성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라면 출입 행위와 함께 이루어진 촬영 행위가 영업의 자유와 피촬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증거는 지금 촬영한 거가 증거가인 거잖아요. 네. 증거인 거잖아요. 촬영 자체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촬영 자체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출입 행위하고 맞물려서 영업의 자유를 두 개를 연결시켜서 보면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본다는 건가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도 약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초반에 그 강제 수사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경찰관은 남의 영업장에 대해서 그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우면은 들어가서 촬영도 하고 그렇게 증거를 계속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압수수색 영장은 굳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그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와 같이 위법 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때에는 영장 없이도 강제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판례도 영장 없이 행하는 촬영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것이 적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검사 측에서는 이것이 영장주의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전 영장 없이도 가능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더불어서 경찰관은 이 사건의 영업이 불법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피고인의 이런 불법한 영업은 다른 적법한 영업보다 그 보호 가치성도 현저히 낮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변호인 측이 주장한 것은 이 촬영 행위 자체만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목적으로 영업장에 타인의 영업장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그 해당 영업주의 의사 당신들이 수사 목적으로 들어온 거라고 하면 우리는 안 받아줬을 거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의 그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들어온 것이니 그 들어온 행위 자체와 함께 촬영 행위가 연결되면 그러면 그것은 강제 수사에 해당한다.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강제 수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는 이때까지 촬영 행위에 대하여 사전 영장주의가 인정된 판례들의 사실관계를 보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피고인에 대한 사진 촬영 등이 문제가 된 사실관계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영업소 일반 음식점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 판례와 사실관계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보통 주거지나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원래 그 영업주의 묵시적인 의사 또는 거주 소유자의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도 인정하는 그런 판례도 있잖아요. 그것과 네. 대비하면 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그 초원복집 사건을 저희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 사건은 애초에 경찰이 위법한 도청을 하기 위하여 초원복집에 몰래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경찰관이 위법한 행위가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적법하게 수사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그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촬영행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분에 있어서 임의수사 또한 어쩔 수 없는 기본권 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고 그 사진 촬영을 한다는 것이나 몰래 손님으로 들어가서 잠시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하여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실까요? 따라서 이 사건 징역 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의 피고 김증녀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쪽의 최종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추후 변론 듣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측 그 최종 의견을 2분 시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에는 이 사건 수사기관의 출입 및 촬영 행위는 임의수사로서 강제처분인 검증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사건은 적법하고 판례가 요구하는 수사기관 촬영에 대한 그 예외 요건이 갖추어 적법한 수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설령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횡령의 점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의 추가적 쟁점인 피해자의 경찰 피신 조서의 경우에는 스스로 반대 신문 기회를 포기한 경우로서 또한 그 피해자의 변호인이 제정한 사건으로 이 사건의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증거 능력 인정되는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먼저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에 따른 불법 아닌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넘어 급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두 번째로 불법의 정도가 비슷한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보다 현저히 적지 않을 정도로만 큰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익자가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는 점.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로서 타인 소유 재물의 판단에 있어서 불법 아닌 급여는 여전히 급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을 들어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저희 검사 측은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과 횡령죄에 있어서 각 유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 의견은 어때요? 네. 구형 의견은 따로 없어요? 이 사건에서 만약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반환하였다면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두 죄의 점을 합하여 6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인 변론하십시오. 변호인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운영 영업소를 촬영한 영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혹은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경찰관들은 이미 과거에 피고인의 동일한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영장주의를 잠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의 특성상 증거 보존의 긴급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이 은밀히 출입하여 피촬영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촬영에 대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장 없이 이루어진 이와 같은 강제 수사로 인해 피고인 및 피촬영자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의 횡령의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과 차성원 사이에 이루어진 투자 약정은 강행 규정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정면으로 반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차성원 사이에 유효하게 조합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횡령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설령 이 사건 투자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차성원은 단순히 투자를 하고자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개인 사업에 차성원이 자금만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며 차성원이 일부 형식적, 간헐적으로 사업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공동의 사업이 있었다는 검사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차성원의 약정과 관련하여 차성원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 신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점 역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사건 금원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하는 것임이 당연합니다. 차성원은 이 사건 사업이 불법임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것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양쪽 주장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거로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성립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몰래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영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형식적인 관여에 불과하였고 염두에 두고 이를 기준으로 일응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해화되는 것이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